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경제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제 올인 중이라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 경제 공약을 이분만큼 잘 아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모셨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내미래경제위원회 이광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싱크탱크가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번 드릴까요? 예, 새해에는 호랑이 해인데요. 호랑이처럼 보시고 호랑이처럼 기회를 많이 잡는 호시호행하시기 바라고요. 1월 중순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니까 좀 더 빨리 코로나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말씀하시네요. 자, 저는 호랑이가 참 좋은데 호랑이는 나를 안 좋아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올해부터 삼재라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민주당 선대위가 사실은 국민의힘처럼 너무 메모드급으로 사실은 비대하기만 하고 후보 중심으로 뭐가 돌아가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비판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슬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그 과정에 좀 만족하십니까? 잘 됐다고 네, 보세요? 훨씬 더 작게 하고 젊은 세력으로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훨씬 더 좋아졌죠. 그랬군요.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제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후보만 뛴다. 나머지 다 어디 갔냐 이러더라고요. 후보 중심으로 저는 캠페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안 보이는 데서 다 이렇게 받쳐주고 보조하고 다 뛰고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국민의힘과의 차이점인데 국민의힘은 너무 머리가 많고, 그죠? 네, 그렇죠. 후보가 약하고. 근데 저희는 후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두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 이제 강하니까 강한 후보를 잘 챙겨주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후보가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를 결국 도와서 후보를 보고 찍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현재 지금 선대위에서 내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세요. 네. 그 내미래경제위원회가 정확히 뭡니까? 나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의 국민들은 결국 이제 민생 경제인데 네. 여태까지는 국가는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이 거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거잖아요. 진짜 언제 이 빚 못 갚아가지고 뭐 쫓겨날지 일자리나 몰라. 네. 주택이나 보육, 교육, 노후 연금의 불안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뭐 국가가 잘 적어도 G7이면 그래도 국민의 삶도 뭔가 G7이 되는 이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정치 경제학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부강하는 것이다. 이제 그 시대를 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것이 내미래경제위원회인가 그렇습니다. 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 우리가 코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네. 그 코인으로 후원금을 여기서 받는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그 코인으로 후원금을 받고 NFT로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 결국은 앞으로 세상은 AI하고 블록체인이 결국 양대 기술인데 블록체인과 코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네. 요즘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대한 미래 산업인데 여기는 또 NFT를 뺄래야 뗄 수가 네네, 없잖아요. NFT.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가 많았죠. 그래서 네. 이번에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제가 돌파를 하고 좀 규제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신호고요. 또 실제로 미국에서도 똑같았었죠. 이 코인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았죠. 네. 서서히 이제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분이 좀 과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후원을 못 하겠네요. 저 같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반 후원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후원도 하고 네네. 코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이게 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파악하고 뭐 잘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한번 좀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정확하게 짧게 좀 핵심만. 그 3% 보셨잖아요. 3% 주식 TV, 프로. 예. 그러면은 한 분은 작전주까지 얘기하는 그 취미를 좀 상당히 섬세하게 알고 계시고 한 분은 강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큰 그렇죠. 차이가 있고. 그다음 제가 이제 원주에 우리 그 서울 F&B라는 공장을 갔었는데요. 네.
거기가 상당히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생산성도 굉장히 높이고 대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동 복지도 굉장히 강하고 네. 심지어는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은 매달 또 생활비도 보태줘요. 예. 그래서 이제 성장의 혁신하고 과실이 함께 공유되는 회사였는데 그때 공장을 방문했는데 네. 그 로봇을 보고 나서 로봇이 저기에시 인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는 3개를 짚고 하나는 4개를 짚습니까? 라고 묻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려니까 옛날에 제가 공장 생활을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토론을 해 나가는데 이 후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잘 알아요. 그런 면이 비교적 강점이고 아마 그런 부분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기본금융이나 기본주택 그 정책이 100%는 아니지만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편안한 주택, 그다음에 최소한의 청년들에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 네. 이런 것을 지향점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경제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발전돼 나가는지도 알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고 예. 이런 걸 단계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네요. 예, 후보가.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판교에서 시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IT의 본산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라는 게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또 네. 수원 삼성이 있고 그러니까 평택 물류기지가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의 한국 경제에도 또한 봤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와 민생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일생활 경제부터 미래 경제까지 상당히 이 관점이 비교적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 어쨌든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요즘 경제 행보가 좀 눈에 띄는데 어제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3천 시대를 이미 도달했지만 4천 시대를 넘어서서 5천 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그런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사실은 한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인데 처음에 친구들 얘기 때문에 이상한 주식 투자에서 잠깐 혜택을 봤다가 그게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모습인 줄 착각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구실주, 작전주, 단타, 심지어 풋옵션 매도까지 하다가 결국은 IMF 때 완전히 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제 재산을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픈 기억이었는데요. 정말 저평가된 우량주, 가치주를 사놓으면 언젠가 제자리에 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믿고 투자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 사시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가 예전에 이제 자기 뭣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작전주에 한번 했었다, 참가했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당신 정가 오범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했었습니다. 좀 웃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나 우량주다. 그리고 우량주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겠죠. 김건희 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옳지 않으니까 여기 대해서 좀 명확히 밝히고 좀 해명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글쎄 그거보다는 그 저평가되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량주다. 본인이 이 투자해달라. 국민들이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것이 그 본 회사도 노력해야 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많은 평가, 그다음에 또 주식을 사주는 분들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과 함께 그렇죠, 더불어서. 그렇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이 원하면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어필하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또 우량주 얘기를 하신 거였군요. 저는 또 단순하게 김건희 씨 얘기한 줄 알고 그랬는데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네. 본인의 플러스를 얘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저는 또 집중하시는. 좋다고 봅니다. 네, 역시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가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어제 이 증권거래소 현장 이 타임에 하필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일정 잠정 중단 이런 속보를 내보내면서 사실은 어제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자,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연말을 위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을 1월 말까지 다시 원래 상황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후보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의총에서 그냥 후보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연기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후보를 못 믿어서 혹은 당신 마음대로 하다가는 망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한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후보가 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했다는 부분은 윤 후보를 저는 2번, 3번 죽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합니다. 좀 무시하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결국 내용이 부실하다 네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그 것이고 후보가 부실하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연기를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하라 이 얘기는 결국 국민을 연기의 대상으로 결국은 국민들을 무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연기의 주도권을 김종인 박사가 가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가. 사실은 선거라는 과정은 정말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진화하는 축제의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수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고 우리 말 링컨 대통령도 그 어린 여학생의 편지를 받고 결국은 수염을 기르잖아요. 네. 그렇듯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변화하며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자체가 나는 이거 또한 이거 자체도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2번, 3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AI 윤석열 나왔을 때도 진짜 윤석열이 아니라 그 가짜 이미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우리들의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분이 대놓고 가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윤 후보 자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리고 지난 7월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네요. 저는 그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거는 좀 솔직하고 또 자기 얘기도 하고 또 실수하면 또 잘못했다고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진화하는 지도자가 그렇죠. 인간의 얼굴을 한 지도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써준 대본대로 그대로 읽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얘기는 그러면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자의 소신이 있으면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게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 선택받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여론조사 같은 거 지표를 보고 국민들이 이렇게 다수를 생각하니까 57%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65%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나중에 되고 나면 그거를 뒤집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국민과 더불어 진화하고 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일단 본 모습으로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 가짜를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이긴 다음에 당선만 되고 보자 뭐 이런 얘기처럼 들려서 저는 좀 저는 그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치가 저 말을 듣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러면 우리는
연기를 하면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우리 국민들인가?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저는- 아침부터. 저는 어제부터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기분 나쁘겠다. 왜냐하면 자존심 있는 분이라면 기분 나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 지난 7월에 좋습니다. 이제부터 배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만 볼게요. 그거.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저기 보세요. 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미 지난 7월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부터 배우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권 행보 방향 전환 시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달라. 국민 캠프 신규 합류 인사들과 나는 회의를 했는데 이제부터 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때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네. 후보가 됐고 네. 사실 후보의 그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이 캠프를 꾸리는 능력입니다. 어떤 참모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 자체가 가장 대통령 후보의 가장 첫 번째 능력인데 그러면 이제 참모들을 처음 구성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시키는 대로 잘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가능한 얘기죠. 그 정도는. 예. 그러나 그 뒤에 같은 경우는 결국 이거는 선대위가 해체된다는 얘기는 이미 스스로 선택한 참모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선에서의 실패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지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윤 후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또 참모들이 꼭 잘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참모 중에 일부였던 분이 이제 다시 또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하는 거는 나는 뭔가 이게 지금 서로 그냥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이길 줄 알았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면서 결국은 후보도 결국은 망가뜨리고 국민도 우습게 하는 이런 발언이 오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네.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계기가 아닐까요? 네, 이광주 위원장님 너무 점잖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요점은 지금 이 타임에 저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맞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맞는 책임을 말인데.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본인이 그동안에 꾸려왔던 선대위나 이런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거고 좀 약간 무책임해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결국은 이거 후보가 선대위를 잘못 꾸렸든지 이 선대위는 멤버들이 잘못 보좌를 했든지 두 개 다가 잘못됐든지 두 개 다겠죠, 뭐. 예. 그러면 뭔가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좀 현재 지지도 하락에 따른 주도권 다툼 이런 헤게모니 양상으로 싸움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나는 굉장히 깊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연기대로 하면.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후보가 노출된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의 비전이나 신뢰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헤게모니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선대위가 후보 중심도 물론 있고 또 김정인 뭐 총괄 중심도 있고 또 저쪽 어디 서초동 중심도 있고 막 몇 개가 좀 같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구난방이고 뭔가 통일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메시지가 좀 달리 나가고 후보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동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책임을 또 누군가 져야 되는데 책임도 분산이 돼 버리면서 그럼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서로 이러다가 좋다 그러면 왜냐면 다 같이 다시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게 맞는지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 연기 논란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주말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또 실수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이 얘기가 그런가요? 나왔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좀 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약을 본인들이 이제 내세우는 건데 계속해서 이름을 틀리고 있네요. 대출 감면 프로젝트라고 아무리 옆에서 보좌관들이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고 말해줘도 계속 틀리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메모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들 앞에 서면 좀
놀래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대통령은 정말 그 하나의 권력이 아니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분이거든요. 제가 네네.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만남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 결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국가가 작동이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얼마나 폐업한 가게가 많고 문 닫은 가게가 절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요. 그분들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적어도 외우고 나오고 어떤 질문이 와도 답변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소상공인들 임대료 부분을 결국 그 감면해 주겠다는 부분을 하면 좀 절실하게 준비해서 외워서 나오고 좀 그게 국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 아닐까요? 내용을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다.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말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제가 국정상황실장 할 때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갖가지 문제가 올라오면 그 중에 또 추려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매우 마음 아픈 화면이네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성의가 없어 보이고 정말 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뭐 마음 본인이 아픈 이제 화면이네요. 네.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자, 뭐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분 사태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김 총괄,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이 뭐 사퇴한다 안 한다까지 오보로 나왔었습니다만은 보니까 아무래도 윤핵관 라인에서 이제 책임 있는 관계자가 그렇게 발표하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원래 어제 나온 얘기는. 근데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는 난 그런 적 없다고 말해가지고 결국 그 해프닝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임태희 실장이 잘못 말한 것으로 정리는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듣기로는 내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어쨌든 김종인 총괄도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밑에 내부에 좀 이렇게 좀 불만 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또 하나의 분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도대체 그 무슨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을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정권 교체하는 거 지금 시대에 역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네. 또 하나 이재명 후보 자체가 사실 민주당에 대해 비주류 중에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절반의 정권 교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생과 경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네네. 또 하나는 국민들은 이제 좀 지긋지긋하게 그만 좀 싸워라. 이제 좀 나라를 좀 편안하게 하고 좀 통합을 해달라는데 지금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지금 구속 운운을 하는 이런 아주 막가는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되고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건가, 에너지를 모을 건가로 그리고 좀 국민들을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나의 미래를 얘기해야지. 여론조사상 정권 교체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긴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임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은 지금 애타잖아요. 주택 문제나 네네.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좀 더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저는 과거로 가고 이 시대를 역행하는 거 말고 좀 대전환을 가고 대통합을 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국가 전략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철학이나 가치관도 없고 그냥 교체해야 된다 이 말 하나만 가지고 계속 욕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컨텐츠가 없고 정책이 없고 공약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 30대는 뭐냐면 이념보다는 이익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 집 문제, 내 실익이 일자리 중요하죠. 문제를 어떻게 실리가 해결할 중요하죠. 건가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아무 대답이 없이 네. 결국은 저런 공허한 매열이나 연기를 해서 국민을 지지도를 얻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는 너무 저거는 과거 생각이다. 이제 우리는 좀 미래와 민생과 경제로 가는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뭐 좀 바뀔 수도 있습니까? 뭐 한간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하면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할 거다, 교체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저는 지금처럼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 민생과 경제에서 누가 더 안정감을 가지느냐, 그다음에 국가를 누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가, 그렇죠. 누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저는 안정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윤 후보 스스로가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를 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어떤 선거 공학적인 게 국민들 많이 봤잖아요. 그거보다는 무슨 나라를 만들 건지를 저는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샤이 보스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저는 골프하고 네. 그 선거는 고개 들면은 진다고 진다. 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네. 그리고 국민들이 삶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진지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는 것. 낮은 곳에 물이 고이잖아요. 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가 가장 많은 물을 모으죠. 그런데 왜 사실 이거는 제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은 익명 게시판도 열었더니 또 후보 교체된다는 얘기도 엄청 올라갔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민주당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런 아, 것이 일부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총리나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원팀이 됐죠. 지금은 결국은 제가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처음에 참모진을 모으고 그다음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경제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이런 걸 화폐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데는 누가 더 헌신적이냐, 그다음 누가 미래지향적이냐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대선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질문 됐고요. 하나만 여쭈고 정리할게요. 강원도지사 차출설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일단 열심히 해서 이번에 좀 미래로 전진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얘기 다시 해봅시다. 이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이광재 의원하고 함께 했는데요. 저희 애청자분들 이름이 영친입니다. 영친이. 영희 친구들. 이쁜 영희 친구들인데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또 새해 덕담 겸해서. 네, 새해에는 그 영희 친구분들의 그 멋진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투해서 함께 좀 멋진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